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자 흔쾌히병원 대표원장 김종근입니다. 오늘은 아주 반갑고 귀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노두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나란히 둘만 서본 건 처음이죠? 그렇죠. 네. 처음이죠. 저희가 어색한 사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색하네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색한 마음이 들 수도 없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가족보다 아니면 친구보다 또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네, 그게 한 2017년쯤이니까 벌써 한 7년쯤 됐네요. 아, 정말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생님 얼굴 하나도 이렇게 안 변하십니까? 저는 개원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변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도 그대로고요. 네. 옛날에 그 선생님 곱슬머리랑 잘생긴 얼굴이 인상적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으신데요? 아, 정말 저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저랑 외모도 많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같이 있을 때 선생님과 같이 일하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환자도 보면서 또 선생님께서 저도 많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출신은 외향적 공통점은 두드러지게는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최근 쓰신 이 책에 보면 조직의 이론 같아 보이면 정형외과다라고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러지 않나요? 그 정형외과 하면은 저희가 흰 가운 입고 다림질 잘 된 이제 네. 옷을 입고 다니는, 그리고 선후배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조직이 잘 돼 있고 위계 질서가 잘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좋게 느껴지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책에서 잘 이제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과에 비해서 정형외과가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율도 좀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땐 그랬나요? 그러셨죠?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서울대병원 노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한지 보신다면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이자 그리고 꾸준히 수 높은 연구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이시면서 의료 AI 스타트업의 대표이시면서 이번에는 책을 쓰셨는데 서울대병원 재학생들, 졸업생들과 함께 의학과 입학부터 각 과목별 특징 그리고 각 과정별로 경험담을 지름따까지 꼼꼼히 적어주셨습니다. 이 책 보면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의대 지망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두현 교수님은 이제 작가 타이틀도 가지고 계신 건데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할 스케줄과 이런 작업량을 다 소화하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변함없는 비주얼까지 유지하시는 비결이라도 있는 건가요? 너무 부끄럽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예, 저의 그 모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00살까지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다 해보자. 일단 이제 시작하기로 한 거는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끝을 보는 성격이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곁에서 많이 뵀지만 하시는 일 하나 이렇게 잡으시면 완벽할 때까지 열심히 하셨던 모습을 저도 많이 봤고 또 본받고 싶었습니다. 저기 보면 선생님께서 정형외과를 선택한 이유도 수술방의 매력에 빠지셨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인턴 돌 때 그 수술방에 가면은 수술방의 그 분위기 그리고 냄새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면은 정신이 되게 맑아지는 이제 그런 기분이 들고,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도 제가 실제로 해보게 되니까 그 굉장히 재미있고, 저는 정말 적성에 잘 맞게 과를 선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종근 선생님은 정형외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운동을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정형외과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근골격계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싶었고, 또 학생 때나 인턴 시절에 수술방에서 봤을 때 이 정형외과가 뭔가 이렇게 만들고 막 조립하고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저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와서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되기까지 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대 정형외과 재학생, 졸업생들의 특징, 공통점 같은 게 또 있을까요? 힘들다? 고생 많이 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저희가 깔끔하게 하고 다니지만 전공의 시절에는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예. 시대에 따라 인기가도 많이 바뀌지만 아직 정형외과는 역시 베스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과들이 있지만은 정형외과는 이제 인기가 그래도 높은 과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하고 싶어하는 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술과 비수술 중에서 이제 수술을 적성에 맞아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뭐 암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좋은 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좀 다르게 뭘 이제 만들고 아까 조립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형외과는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항상 어느 포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외과가 인기가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뭐 서울대 정형외과 박사, 교수 이런 타이틀은 개인적으로 뭐 자부심도 되어주고 또 환자들에게는 의료진을 향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학교와 병원 자체로 놓고 보면은 세계에서 이제 권위 있는 의료기관 중에 하나이고 연구기관이면서 국가중앙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이고, 또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이 힘든 와중에 싹 트는 전우회, 팀워크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우이고 애증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모든 감정을 다 느껴보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전공의 전임의 시절부터 해서 석박사 과정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랩미팅 할 때가 제일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사실 전임의 생활하면서 저는 매일 새벽 4시까지 병원에 가서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을 하고 또 뭔가 그 바로바로 실행해 드려야 될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뭐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저한테는 뼈와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대현 선생님께서는 처음 교수로 부임하셔가지고 옆에서 뵀을 때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기억은 조금 뭐라 그럴까 힘든 기억은 원래 좀 잊혀지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김종근 선생님과 함께 여러 논문도 쓰고 데이터 모으고 발표하고 이랬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긴 해요. 예. 뭐 힘들다고 말해봐야 나만 힘들지 뭐 그러면서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 인생은 원래 이러려니 하고 사는 게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돌을 닦는 기분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모두 이제 전문의가 되고 환자분의 뼈와 근육을 만지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군기가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힘든데도 왜 안 나갔을까요? 공기가 있다고 뭐 나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좀 뜻을 품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생각을 이제 하면은 좀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좀 많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비슷한 상황의 이제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이 모이다 보면 이제 팀워크나 전우회 같은 게 싹 트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임의 생활하면서 힘들었었는데 옆에 같이 했었던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또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임의 석박사 시절에 뭐 서로를 움직이는 원동이 결국 남아있었던 열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슬램덩크의 강백호처럼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게 호기심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원동력은 어떤 거였습니까? 호기심이었죠. 궁금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궁금한 게 또 다른 궁금한 것들을 낳고, 그러면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네. 연구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런 거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네. 3월에 정형외과로 들어온 전공의들을 보면 어떠십니까? 제가 겪었던 그걸 다 고스란히 겪어야 될 애들인데요. 그 3월에 전공의들이 들어오면은 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딱 그 뭐 하면 갑자기 딱 일어서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그런 시절도 필요한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힘들고 괴롭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은 인생의 큰 고비는 아닙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괴로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뵌 노대 선생님께서는 전공의들이라든지 이런 교육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개인적인 어떤 비디오 같은 것들, 교육 자료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티칭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서울대 의대 타이틀만 얻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세상은 그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들어올 때만큼 아니면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노대 선생님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워낙 국악을 많이 드러내셔가지고요. 저는 사실은 공대 갈 생각이었습니다. 공대에 가서 뭐를 연구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친한 선배 중에 한 명이 의대 오면은 또 연구할 게 많고 네. 저 생명과학 쪽을 이제 고등학교 네. 때 많이 공부를 했었었는데 뜻을 펼치게 의대가 나쁘지 않다. 네.
괜찮다. 그래서 이제 왔죠. 좋은 선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종문 선생님은 어떻게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셔가지고요. 부모님 따라 병원을 좀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사를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의사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대 합격한 날에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셨죠. 막상 또 의대에 들어와 보니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의대는 학생이었다가 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는 몰랐다가 교수가 되어 보면은 또 알게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생 때는 진단과 치료가 공식처럼 뭔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공부만 잘하면 진료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문의가 되어서 막상 진료를 하다 보니까 참 상대적인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정립이 안 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명확한 답을 요하는데 실상은 여러 가지 수 중에서 제가 제일 이럴 것 같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죠. 시험 문제 정답 달듯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륜이나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보니 깨닫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조금 성숙해 가나 봅니다. 큰일인데 나이가 드는 것은 큰일이지만 성숙해 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힘들 때 관두지 않았던 멘탈이 있으니까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직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스타트업도 계속 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여러 가지 정말요? 네, 그 학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환자 대하는 태도, 네, 정말 진실한 태도를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인공관절 수술을 500건 이상 하시고 또 노재훈 선생님께 수술을 받으려고 환자들이 1, 2년 정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환자들 보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좀 기억나는 환자분이 계신가요? 네, 많이 있죠. 전공 1년차 때 환자가 굉장히 기억에 납니다. 그때는 제가 골수형 환자를 이제 주치의를 했었었는데 어머니랑 아들 그렇게 이제 두 분의 환자였는데 아드님이 나이가 30대 정도셨고 그 병이 이제 잘 안 나아서 네. 어머니랑 아들이랑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네. 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매일매일 소독을 하다 보니까 엄청 정도 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열심히 치료했더니 또 많이 호전이 있어서 그때 이제 퇴원을 했었는데 이제 또 정이 들어서 네. 그 어머니가 이제 우시고 아들도 우시고 그래서 저도 뭐 좀 따라서 좀 슬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어떤 환자가 기억에 나십니까? 저는 인공관절 수술한 첫 환자가 기억이 나긴 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셨던 여자 분이셨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수술이라는 걸 별 많이 안 해봤을 때긴 하고 또 제가 권유드리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저기 이게 병원을 돌아다니시다가 결국 저한테 수술을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거의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수술을 받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첫 외래로 왔을 때 굉장히 잘 걸어오셨던 그 환자분을 좀 기억을 하고요. 그분께서가 택시를 타시면서 저를 많이 광고를 해주셔서 그때 환자분들이 또 인공관절 수술 받으러 많이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정형외과 무릎 진료의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오래 앓으셨던 어르신 환자분들이 많은 과다 보니까 진료실 들어오시면서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나 MRI 같은 본인 상태를 보여드려도 한숨을 쉬시고 좋은 반응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잘 받고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걸으시고 또 본인이 네, 하고 그렇죠. 싶은 운동들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굉장히 네. 보람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수술 받으시고 나오셔서 예약도 안 하시고 갑자기 오셔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원장님 하고 밝게 인사해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보행의 자유가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환자들에게 임영철 선생님 성대모사를 한번 해드리죠. 좋아요. 좋습니다. 잘하시는데요. 정형외과든 어느 진료 과목이든 결국 의사를 계속 일하게 하는 원동력은 환자의 회복된 모습과 웃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진짜 보람찬 정말 행복한 직업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의사의 말은 의사가 제일 안 듣는다는 말도 있다면서요. 서울대의대 교수라고 하면 몸에 안 좋은 건 절대 안 먹고 영양제 많이 먹고 교과서처럼 살 것 같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않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저만 해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매일 운동하라고 많이 네. 잔소리를 하지만
저야말로 시간이 잘 없어서 운동을 못 하는데 그래도 바쁜 와중에 제가 네. 한 30분이라도 시간을 꼭 내서 뭐 헬스를 하거나 그다음 자전거를 탄다거나 그런 걸 꼭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6시간 이상 편하게 잡은 게 손에 꼽습니다. 잠이 뭐야 하고 딸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촬영팀이 맨날 저희 혼내는 게 허리 좀 피라고 촬영할 때 아예 갖고 온다니까요. 허리 펴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구부장한가요? 앞에 써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뭐 힘드시면 다 그렇게 되죠. 네. 그래도 일말의 양심으로 절대 하지 않는 게 또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무릎 전문이라 보니까 다리 꼬고 앉거나 양반 다리 같은 거 관절이 나쁜 동작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무릎 쭈그리고 앉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정말 시간을 어떻게 쪼개시는지 쉬는 시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울대병원 분들도 회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구글 캘린더를 보면은 아주 스케줄이 좀 빡빡합니다. 원래는 하루 일정이 뭐 보통 뭐 한두 개 정도였다가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관리는 결국에는 구글 캘린더로 하죠. 선생님도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런 시간 관리나 뭐 네. 이런 뭐 삶과 일의 조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전 사실 이제 개원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다시 신중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쉴까 싶으면 결제서를 쏟아지고 돌발 상황도 생기고 개원한 선배들이 죽겠다 해서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했거든요. 뭐 저희도 만만치 않은 게 네. 저는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환자를 진료를 보면서 이제 스타트업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 정도면은 감당할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이제 레벨이 있었다면은 그런 게 점점 커지고요. 점점 커지다가 이거는 일에 쌓여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거를 잘 견디다 보면은 네. 좀 본인이 조금 더 그거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좀 성장해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실 제일 핵심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 점점 생기는 겁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모자라고 할 네. 일이 많더라도 본인을 이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가 많아진다는 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점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 고3 생활 아니면 의대 생활 아니면 정형외과 전공의 시절 아니면 교수 생활 창업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든 것 같으세요? 예. 일단은 앞에 거는 아니고요. 전공의 시절이랑 네. 그다음에 창업 창업.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공의 시절 때는 이제 1년차 때 굉장히 힘들었었고 네, 네. 근데 1년차를 좀 견디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제 편해지고 네, 좀 네. 할만해지고요. 그다음에 교수 초반 시절도 지금도 사실 초반이긴 한데 굉장히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예, 근데 그런 걸 견디고 나서 이제 또 조금 견딜만해지니까 또 이제 창업을 했는데 네, 네. 지금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이게 네. 원래 그 보통 전공의 시절의 일은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데일리 이제 잡이 있어서 그렇죠. 그걸 네. 끝내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게 있는데 그렇죠. 끝이 있죠. 근데 교수가 되고 나서부터 혹은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부터의 일은 끝이 없는 이제 일이죠. 맞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비슷하실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측 못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든데 그런 힘든 거를 사실은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힘들지만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되게 힘들게만 했다는 얘기만 쥐어짜서 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저랑 보람있게 같이 한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힘든 얘기만 했지만 사실 좋은 게 훨씬 많죠.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 연구한 것 중에 실제로 임상 현장에 적용이 돼서 네, 네. 전 세계로 널리 퍼진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죠? 네. 에라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라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요거는 이제 김종근 선생님의 이제 아주 주요한 논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뭐 에라스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라스가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돕는 조기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술 전 금지시키고 안정시키고 지금은 좀 과하게 좀 불편하게 환자를 좀 통제하거나 수술 후 며칠 동안 베드에서 거의 꼼짝 못하도록 해서 의료진이 통제하는 식으로 회복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술이라고 하면 인상부터 써지시는 분들의 많은 불만이 수술 자체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수술 전 금식, 또 수술 후에 누워 있어야 하는 거, 또 통증 같은 것들, 이런 환자들을 좀 불편하는 요인들을 좀 제거하고자 하는 방법이 에라스라는 걸 알고 거기에 푹 빠져버린 지 한 10년째 됐습니다. 그 저희가 여러 이제 요소 중에서 일단은 금식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수술 후에 또 회복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되게 주요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이 에라스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일반외과에서 저희가 맞습니다. 도입됐던 네. 것들이고 지금은 정형외과에 성공적으로 도입이 잘 돼서 많은 병원들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김종문 쌤이 이제 연구하셨던 그런 이제 덱사메타존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 전신 덱사메타손 저용량 투여를 통해서 이 통증과 메스꺼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문인데요. 이 덱사메타손 양리기전 자체가 보통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 말초 쪽에서 작용을 했을 때는 통증에서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고 중추신경에 갔을 때는 신경 쪽에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구토감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인용이 되더라고요. 이 논문을 특히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공저자로 이름도 올리셨고 또 연구가 마무리되고 논문이 나오고 나서 또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임상적으로 적용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아니 뭘요? 병원에서는 이런 인공관절 환자들의 설문조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보는데 그 예전에 그런 덱사메타존을 쓰기 전에는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 구역 구토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종문 선생님 연구 이후로 덱사메타존 쓴 이후에 그런 구역 구토가 상당 부분 감소를 했고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 회복, 재활 회복 이런 것들도 선생님 연구 이후로는 저희가 크리티컬 패스웨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의 실제 적용되는 네. 것들을 100% 똑같은 프로토콜로 적용을 해서 환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뼈를 깎고 이렇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이 진통제를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구토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통증뿐만 아니라 이 구토감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착안을 해서 환자의 좀 재활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연구 하나 생각한 대로 이제 돌아가는 게 참 없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덱사메타존 연구도 참 힘든 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생 많이 한 연구 중에 하나긴 하고요. 사실은 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5군 정도 되는 그거를 RCT 연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통계하는데 네. 사실 컨트롤할 게 너무 많고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연구가 끝난 다음에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논문을 붙잡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도 고생을 이제 그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도 얻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에게도 적용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고생도 하셔가지고 네. 정형외과 전문이라면 이제 누구나 꿈꾸는 AAOS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발표자로 초대도 받으시고 멋진 발표도 또 하셨는데요. 아이고, 네, 2018년도였는데 AOS에서 제 덱사 연구가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러 갔었고 또 이명철 선생님과 우리 정형외과 교수분들도 감사하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던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발표 굉장히 잘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었고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 그 저희 은사님이신 이명철 선생님께서도 발표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 동안 연구 내용 수정하고 정리해서 이제 국제 인공관절 학술지에도 실리고 그렇게 자식 같은 논문이 하나 세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김종문 선생님 덱사 연구는 뭐 퀄리티도 그렇고 인용 지수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논문으로서 여러 학자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니 자랑스럽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더 좋은 연구나 논문 발표도 많이 하고 싶죠. 또 제 논문이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이유가
그 당시 의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라스가 좀 빠르게 퍼지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수술 후에는 당연히 하루 이틀 이렇게 누워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금식도 오랜 기간 하고 그런 게 이제 루틴이었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많이 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잘 짚어낸 김종훈 선생님의 이제 연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특히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 환자들을 편안하게 회복을 돕고 재활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구 가설을 세우다가 저용량 덱사 처방을 생각해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저용량 백사 연구가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식 프로토콜로 채택되어 아주 잘 쓰이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자체의 변경은 저희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서 그 논문 저자 그리고 공저자 선생님들의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의사 그리고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대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저용량 덱사 처방을 받으신 분들의 반응이 저도 이제 궁금한데요. 어찌 통증 경감에는 도움이 좀 되고 있나요? 네, 많이 되고 있죠. 그런 저용량 덱사메타존 처방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 처음 수술하고서 24시간, 48시간까지 네. 통증 감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통증이 감소를 하면은 수술 후에 회복 운동 같은 속도가 훨씬 맞습니다. 빨라지고요. 네. 구토감 증세 같은 것도 처방 후에 좀 개선이 되었나요? 네,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환자분들이 식사를 원래는 잘 하셔야 빨리 수술을 회복도 맞습니다. 하고 네. 회복 운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구역 구토가 있으면 당연히 식사 못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네, 네. 그런 처방으로 인해서 구역 구토 증상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래서 운동도 훨씬 빨리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아픈 거랑 구역 구토 중에 뭐가 더 힘드냐? 보면은 네. 구역 구토가 맞습니다. 더 힘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만큼 네. 이제 수술을 굉장히 괴로운 건데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노인성 질환이다 보니까 어르신 환자분들이 이렇게 며칠만 베드에 누워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식사를 적게 하게 되면 수술 후 간단한 스트레칭도 힘들 정도로 기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통증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구토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고무적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용량 덱사 처방과 함께 환자 식 메뉴도 신경 쓰면서 입맛이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잘 하시니까 재활 속도도 차이 좀 있죠. 예, 맞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저희가 무릎 꺾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기계로 거의 다 하는데 그런 기계 운동 속도 같은 것도 보면은 유의한 차이가 있고 수술 후에 훨씬 빠르고 더 네. 큰 각도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CPM 90도가 가장 고비일 정도로 사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스스로 무릎 꺾는 거라서 서울대병원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덕분입니다. 흔쾌히병원에서도 저용량 덱사 처방하시는 걸로 아는데 대학병원과 또 로컬 병원에서의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했던 것만큼 저희가 덱사 처방 같은 거를 좀 하려고 좀 해봤었는데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무난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로우도즈 덱사를 이렇게 처방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간단한 이 주사 하나로 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놓는 사람 의료진 입장에서도 좋고 그래서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로컬에서는 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도 조절해 줄 수가 있고 구토감도 잡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저렴하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은 환자의 회복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만든 여러 프로토콜 그런 것들이 이제 논문화가 되고 실제로 이제 본인 환자들한테도 적용하시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로컬 병원에서 에라스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는 처음에 설명도 모두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는데 설명드리는 과정이 다소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더라도 회복 과정에서 뵐 때마다 좀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세심한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저용량 덱사 처방과 관련해서 추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노대현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계시죠? 예. 그거는 저희가 수술 후에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후속 연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부작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구역구토라든지 네. 변비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후에 환자의 그 허벅지 쪽에 그 신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신경들을 이제 마취를 24시간 혹은 48시간 정도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마약성 진통제 복용량을 줄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또 구역구토가 줄고 또 회복이 빠르고 이런 네. 이제 결과들을 저희가 확인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 것도 이제 논문이 이제 저희가 나왔었고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제 환자분들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퇴 쪽에 신경 차단술을 하는 것을 계속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노디영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 의대 시절부터 또 함께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귀한 분 모셔놓고 못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서울대 의대 외에도 노디영 선생님과 저의 연결고리가 되는 커넥티브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손을 이렇게 하는 게 흔쾌히 시그니처 포즈거든요. 이렇게 네,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흔쾌히 오케이.